강희제는 이런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백산 일대를 측량하고 경계선을 확정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712년 3월 달에는 바로 오라청관이 목곡 등을 파견하는데요. 오라라는 것은 길림을 뜻합니다. 길림성 지역을 관할하는 목곡 등을 파견한 것이죠. 당시 조선에서는 적반사인 박권을 보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목곡 등은 적반사인 박권이 동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통역관만 데리고 백산 천지에 올라가서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하살해서 천지에서 동남쪽으로 4km 지점이 되는 지점을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점에는 분수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길이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돌비를 세우는데 그 돌비가 정계비, 즉 경계를 정하는 비석이 되는 겁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높이가 70.6cm 그리고 폭이 54.6cm니까 거의 큰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는 82글자가 새겨졌고 그 글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오른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자가 희미해서 잘 보이질 않는데요. 오라총관, 목국 등, 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라총관인 목국 등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다 보면은 살핀 다음에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란 글자가 보이죠. 서쪽은 압록강을 삼고 동쪽은 토문으로 삼아서 이런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글자를 놓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양국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너무나 명확한 문제인데요. 이상하게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양국 간의 정적 견해 그리고 특히 당시 청나라의 강력한 힘과 억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위 압록은 문제가 없는데요. 동이 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쪽을 토문으로 삼는다 그랬었는데 이 토문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토문강인가 아니면 두만강인가의 차이입니다. 두만강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백산 근처에서 발원해서 현 연해줄대와 북한 사이로 빠져나가는 강이고요. 토문강은 실제적으로 송화강입니다. 송화강에 들어가는 물줄기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인 제5도백화에 해당하는 것이 토문강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지도들에는 토문강이라는 명칭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만강과는 별개로. 그래서 토문과 두만은 사실은 위치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물길도 다르고 발음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의아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목국 등은 분명히 거기를 보면서 지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토문을 경계로 국경을 삼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선 측의 박고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조선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국경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에는 이상하게도 토문을 고집하는 청나라의 목국 등과 그리고 두만강을 고집하는 조선 적반사 박공과의 약간의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목국 등이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토문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목국 등의 판단이 실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황제 칙명을 받아 가져온 특별한 사람이고요. 그 이전에 레지가 만주족을 정확히 측량을 한 겁니다. 최신의 축덕법으로.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조선에서 가져간 지도를 가지고 새로 만든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고한 목국 등이 실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토문을 고집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는 왜 토문을 고집했을까? 그리고 조선은 왜 이것을 몰랐을까?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곡동으로 대표된 청나라의 입장은 먼저 장백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백산을 청나라의 영토 관할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압록 그리고 토문이 중요했던 겁니다. 먼저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은 이 백산이라든가 천지의 중요성을 간과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백산은 중요한 산이었거든요. 우리 민족의 시조와 또는 건국과 직결된 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단군 시내에 나온 태백산정 신단수의 태백산, 고구려에서는 개마산, 개마대산 등등으로 불려지는 중요한 산, 팔에서 태백산으로 불려졌죠. 고려 때도 조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계비 사건이 일어나고 등장한 임금이 영조거든요.
영조 때도 보면은 백두산에 가는 특별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많은 지리학자들도 그리고 선비들도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조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반면에 청나라는 자기 민족의 시적 활성제라고 해서 장백산을 차지하고 됐던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백두산과 장백산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느끼셨습니까? 다르죠. 우리 민족은 이 산을 고려 이후에는 백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만주족들이나 청나라 사람들 그리고 현재 중국인들은 장백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산의 명칭을 백두산이라고 부르는가 장백산이라고 부르는가 여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장백산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부르면 첫 번째 무식하다, 두 번째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선은 목곡등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토문으로 새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곡등이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갈라지는 부분에서 물길이 사라지게 돼서 여기를 건천이라고 부르거든요. 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가가지고 1km 이상 지나가서 다시 물이 나오니까 목곡동은 조선정부에 부탁해서 그렇다면은 이 토문강 상류 건천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흙무덤이라든가 돌무덤 그리고 목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지도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근대에도 당시 북한학자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토문은 두만과 다른 겁니다. 여기서 명확한 겁니다. 토문은 두만과 다르다. 그렇죠. 자, 또 하나 밝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토문이 두만이라면 그렇다면 두만강 이북은 청나라 영토에 돼요. 자, 이제 또 하나 밝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정계비 기록대로 토문이 두만이라면 현재 두만강 이북은 전부 다 청나라 영토가 되는 것이죠. 자, 토문, 진짜 토문인 송화강 줄기죠. 그 다음에 현재 두만강. 그런데 만약에 중국의 주장대로 정계비 토문이 두만강이라면 이 중간지대는 전부 다 청나라 영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레츠가 전체를 측량하고 지도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당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 중국 지도라는 명칭의 큰 지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전달이 되고요. 유럽까지도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1718년에 황여 전람도라는 큰 정확한 지도가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은 분명히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 선이 아니라 훨씬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자, 오른쪽부터 보세요. 보통 보면 두만 하구에 약 6km 정도부터 시작이 오거든요. 그래서 두만 하구에서 쭉 서쪽으로 오면서 백두산을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압록강 상류의 본류가 아니라 수계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함하면서 쭉 서쪽으로 가다가 그 유명한 봉황성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봉황산 현재 바로 남쪽을 거쳐가지고 압록강 하구로 내려와서 서안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빌이 만든 새 중국지도에 나오는 것이고요. 당빌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문에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은 거의 정확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당빌이 만든 새 지도에 나오는 국경선은 당시 청나라도 강희제도 조선도 당빌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실상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요, 압록강 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택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참,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 그러면 우리는 가슴을 뛰게 하고요. 뭔가 우리 민족의 심원을 건드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천지라는 단어는 20세기 초에 청나라 관리가 만든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대택, 용왕담, 달문 이런 용어로 쓰여졌죠. 얼마나 이게 넌센스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대택으로 있는데 대택에서 나오는 물길을 보게 되면은 압록강이 있고 두만강이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분수령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분수령에서 왼쪽으로 나오는 물줄기가 압록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두만강이고요. 그리고 대택에서 똑바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토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토문과 두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또 다른 지도를 보여드리죠. 이건 1790년대 조선에서 제작한 지도인데요. 여지도입니다. 여기서는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대택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고, 근데 오른쪽만 나타내는데 오른쪽에 이것이 바로 두만강입니다. 그래서 무산을 거쳐가지고 해령을 거쳐가지고 종송을 거쳐서 쭉 빠져나가는 강이고요. 그리고 바로 천지 밑에 보면 토문강원, 그래서 토문강의 근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압록강, 두만강은 천지에서 발원한 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틀린 겁니다. 천지에서 발원한 물은 오로지 송화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송화강의 5개의 물줄기 중에서 한 물줄기가 바로 토문이거든요. 토문강. 또 다른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작성한 지도인데요. 이 2개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각각 다른 방향에서 작성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토문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리적인 사실입니다. 토문과 두만은 다르다. 백두산 정계에 근거할 경우에 국경선은 토문 이남까지가 조선의 영토였었다. 이게 간도 문제입니다. 이게 1607년에 나온 지도인데요. 당시 조선정부가 발행한 지도인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국경선이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토문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1607년도에 나온 지도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지도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간도 문제편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조선 팔도 지도의 그 간도인데요. 여기 백두산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만강이 보이고 있는데 요 위에 보게 되면 토문강이라고 해서 아주 가늘한 물줄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계비 문제를 다루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토문과 두만강이 같고 우리 민족의 또는 조선시대 때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생각한 견해도 있고요. 그것을 반증하는 지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지도들도 있거든요. 대동여 지도로만 보더라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계비에 근거하는 한 토문과 두만강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적 상황을 놓고 볼 때도 당연히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미 병자호란 이전부터 조선 사람들은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농사를 했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그 땅은 여진족이라든가 또는 강희제 이후에 들어왔던 한인들의 땅이 아니라 조선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계에 근거하는 한, 그리고 우리 측의 많은 자료들, 그리고 당비를 비롯한 총나라의 지도에 근거하는 한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상당한 부분은 조선의 영토였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청나라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땅을 봉금지대로 설정을 했거든요. 약 200여 년간 봉금지대로 설정해서 민간인들의 출입을 금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조상의 발상지이니까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관념적 측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땅에 대한 조선인들의 연고권을 막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청나라 힘이 막강했을 때 조선정부를 압박해서 봉금지대를 설정했는데 조선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경선이 아니라 DMZ처럼 일종의 무인지대의 남쪽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또는 압록강과 토문을 인식하고 그 북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비록 우리의 영토지만은 청나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설정한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경선에 해당하는 것이 압록강, 두만강의 훨씬 이북인 우리가 말하는 서간도, 동간도에 해당하는 바로 그 선까지를 우리의 영토로 보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계비 문제는 단순하게 글자 작구에 대한 해석만이 아니라 압록강 또는 두만 이북의 영토라든가 국경선과 관련시켜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비중을 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간도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청나라가 일본과의 회담에서 끝까지 간도를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6.25 때 흔히 말하는 중공군이 쳐내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바로 간도의 영유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중국은 동북공정을 하면서 정계비 문제를 끝없이 왜곡을 하고, 심지어는 정계비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계비는 뭔가 잘못됐다, 정계비의 위치만도 4번이나 이동했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설까지 주장하면서 백두산 정계비를 자국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종족이나 다른 나라에 굴복했거나 그리고 저자세를 가졌던 집단들이 있습니다. 한 집단도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들은 영토의 중요성이라든가 국경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조선의 후기였습니다.